자기가 우기고 싶은 얘기를 차근차근 이렇게 주입을 시켜서 어느새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굉장히 위해주는 척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멀리하실 분은요, 부정적인 분, 무례하게 말하는 분은 기본인데, 세 번째, 사람을 쫓아내는 말하기 습관,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되겠어?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돼. 그냥 아예 답이 안 돼요. 잘 모르는데 안 돼.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맛없어. 부정적인 자판기 같은 분들이 있어요. 뭘 넣어도 일단 불량품이 나와요. 근데 부정적인 말은요, 너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건데요, 가장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본인 자체예요. 저 식당 가지 마, 저 식당 안 좋아. 그러면 저 식당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 플러스 이 사람은 그래도 뭐 저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까. 근데 그게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 식당 가지 마, 저기 맛없어, 거기 여행지 진짜 꽝이야.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에 대해서 코멘트를 얘기하라면 늘 모든 게 다 부정적입니다. 일단 부정적이어야지 자기가 뭐 지적이고, 자기가 굉장히 비판 정신이 있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되게 의식 있고, 자기가 되게 세상을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너지 뱀파이어죠.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무언가 그거에 동의를 하면 거기서 본인이 에너지를 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옆에 안 둬요. 두 번째로, 무례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식한 건요, 지식을 쌓으면 됩니다. 근데 무례한 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로 굉장히 무례하세요. 일단 저는 늘 말씀드린 게, 이 무례한 말하기 5종 세트가 있는데요, 이 5가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말 자르기. 말하는데 툭 자르고 들어가는 분 있죠. 그런 분은 상대방에게 늘 불쾌함을 줍니다.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말 툭 자르는 거죠. 종종 면접관으로 이렇게 면접을 들어갈 때 있는데, 토론 면접하잖아요. 그때 저는 말 자르는 분께는 감점을 드립니다.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말 돌리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건 하여튼 뭐 알겠고, 근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거 엉뚱하게 말 돌리는 분, 문장 전환하는 분. 분리할 때 좀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비겁해요. 그런 분들 상당히 비겁해요. 맞습니다. 내가 불리하거나 불편할 때, 그럴 때 말을 엉뚱한 대로 돌리죠. 근데 이제 그거에 아주 익숙한 분들은 또 그거 기술이 되게 좋아서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또 쫓아가요. 그러다 보면 정말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난 그런 적 없는데? 그건 잘못 알아들은 거야 라고 해서 정말 가슴을 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녹음을 해둬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말문을 막는 분이 있어요. 그만해, 됐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참 이게 무례한 말하기인 거죠. 내가 분명히 그만하라고 했잖아. 그 얘기 다시 안 한다고 했잖아. 뭐 그 얘기 3번만 더 들으면 뭐 100번 되겠다. 뭐 이러면서, 말이라는 게 원래 소통이라서 흐르고 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억지로 벽을 세워서 말의 흐름을 막는 거죠. 가장 나쁜 말버릇이 말꼬리 잡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에 대해서 모두 다 단어를 엄선하고 정말 문어체처럼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실수도 나고 적절치 못한 단어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사람끼리 얘기하다 보면 그런 뜻이 있으니까 확실치 않으면 다시 물어보면 되는데, 계속 듣다가 딱 그거 하나 듣고 그래서 내가 바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말 꼬리를 잡고 그걸 갖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의 본류가 아니고 말의 지류를 갖고 늘어지는 분들, 이 무례한 말하기를 하는 분들은요, 때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악한 분들도 있어요. 일부러 말을 그렇게 해서 본질을 흐리고 늘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나중에 상대를 가스라이팅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 자기가 우기고 싶은 얘기를 차근차근 이렇게 주입을 시켜서 어느새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멀리하실 분은요, 부정적인 분, 무례하게 말하는 분은 기본인데, 세 번째, 무엇든지 메시지를 일관되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그런 분들은 상대방이 뭔가 나를 가스라이팅하거나 나를 어떻게든 압도하거나 아니면 나를 속이려고 하는 분이죠. 너 되게 못해, 너 못해 이러면 진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못하나? 이런 생각 들게 만드는. 뭐 남녀 사이에도 넌 나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내가 이거 다 해주잖아. 이거 해준 사람이 어디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제가 그걸 했던 사람 같은데, 이거 그냥 예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 남녀나 그냥 사회적인 만난 분이 아니고 가족들끼리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그건 안 돼.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넌 틀려. 아니면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지 너가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넌 불행해져. 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위해 주는 척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닌 거죠. 내가 진짜 널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넌 이거 하지 마. 나밖에 없어. 라든지 우리 회사밖에 없어. 회사 나가 뭐 할 것 같아? 무언가 사람을 틀에 가두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본인도 경계해야 되고 본인도 또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그 가스라이팅은요. 불행을 예고하고요. 비난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메시지가 일관됩니다. 부정적이고 무례하고 심지어 가스라이팅해서 상대방을 압도하거나 상대방을 지배해서 자기한테 끌려오게끔 만드는 말하기. 이거는 여러분도 되지 마셔야 되고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싹 경계하고 손절하세요. 오늘부터 차단하셔도 여러분들 삶이 오히려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찾는 사람이 되는 말하기랑 내가 피해야 될 사람의 말하기가 정반대로 뒤집히는 게 아닙니다. 달라요.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건 플러스고요. 상대방을 뱉는 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말하기와 플러스 말하기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이너스는 피하시고요. 플러스는 더 본인이 연습하시고 채택하시면 돼요. 말을 하고 나서 불행해진다라고 느끼면은 저 사람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물론 굉장히 좋은 조언도 있어요. 좋은 약은 입에 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분의 말투나 말의 형식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경우 있어요. 말은 참 옳은 말인데 그 말 듣고 나니까 기분은 되게 나빠요. 그러면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어차피 나한테 계속 먹혀들질 않아요.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좋게 말하는 분들 옆에 두세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조언을 들을 분들은 많아요. 뭐 유튜브에도 있고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저도 여러분들께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좋게 말하는 분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예전처럼 말은 참 좋은데 왜 말을 저렇게 할까? 그런 말은 듣지 마세요. 그런 말 뭐하러 들어요? 그냥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책을 읽으시면 그런 불편한 마음 없어요. 책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굳이 그거를 내 시간 쓰고 내 귀에 거슬리면서 좋은 말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불편하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먹기 좋아야지 맛있게 먹고 칼로리 제로에 몸에 영양가가 있는 겁니다. 호감 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내 옆에 사람들을 두고 싶다면 첫 번째는 늘 예측되는 사람이 되세요. 한결같은 사람. 근데 맨날 착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 캐릭터를 꽉 잡아가지고 그 캐릭터에서 예측되게 한결같으셔야 돼요. 그 친구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 옆에 사람이 많아요. 물론 좋고 싫은 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캐릭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 들쭉날쭉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왜 저럴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하고 무슨 괜히 얘기 트고 거래 텄다가 폭망하면 어떡하지? 어제 기분 다르고 오늘 기분 다른데 그런 분은 주변에 사람이 없고요. 회사나 조직이 직장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어제 이렇고 다음날 저렇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결같이 예측 가능해지면 주변에 응원군들이 생겨요. 그분의 캐릭터를 좋아하고 그분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겐 그게 또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해요. 무리하지 않는 거. 말이 통하는 사람. 차 접촉사고 나잖아요. 교통사고. 차 접촉사고 나보면 저도 몇 번 나봤는데 진짜 세상엔 합리적인 사람과 비합리적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분들은 내가 이랬고 이렇게 해서 나도 좀 잘못한 면이 있다라든지 오케이 뭐 보험회사에 처리하고 뭐 정리하고 이럽시다 하는 분들이 있고 정말 그냥 다짜고짜 앞에서 이렇게 목 잡고 내리셔갖고 그냥 싸우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사실 그게 결과에선 결국 차이가 없어요. 요즘 같은 때 뭐 보험회사도 있고 뭐 CCTV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 사람이 되게 비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리를 두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무대뽀야. 말이 안 통해. 자기 욕심밖에 없어. 이런 분들은 사람들한테 손절을 당합니다.
요즘 세상은 손절하기도 쉽고요. 손절 당하는 것도 쉽습니다. 뭐 손가락 한번 터치하면 차단도 되고요. 핑계도 많잖아요. 사실 사람 안 보고 싶으면 나 열이 좀 나. 그럼 이제 사람 안 보게 되고 뭐 기타 등등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무리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베푸는 사람 있잖아요. 베푸는 사람. 오늘 즐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의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분들, 말로 베풀고 말로 상대에게 조그만 인사를 표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뭐예요? 왜냐하면 사실 기분이 좋잖아요. 별거 아닌데 빈말이라도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립 서비스 난 못해. 근데 립 빼고 서비스만 남겨보세요. 세상에 서비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죠. 이제 그러면 말로 베푸는 게 무엇일까? 우선 어떤 사람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걸 못 하시는데요. 사람을 보시면 칭찬거리를 좀 찾으세요. 우리가 보통 잡담을 한다고 하잖아요. 잡담은요, 사실 서로에 대한 칭찬입니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니면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칭찬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예, 그냥 날씨는 늘 관심 있잖아요. 오늘 옷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칭찬거리를 찾으세요. 일일 일칭찬. 예,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다 칭찬을 해야겠다. 너무 영혼 없이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진심으로 칭찬거리를 찾아서 한번 칭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팁은요. 첫 번째, 일관된 캐릭터를 갖고 그 캐릭터에 맞춰서 말을 하세요. 두 번째, 밀어붙이지 마세요. 보통 사람의 화는 호르몬이 80초면 없어진대요. 80초. 그래서 80초가 벗어나서 화나는 건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이제 자가 발전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화가 나거나 내가 뭔가 막 밀어붙이려고 했을 때 한 1분 30초만 잠깐 머무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날 찾아서 상대에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더 기분 좋은 말, 더 행복한 말을 찾아서 나누세요. 그렇게 되면 좋은 기분이 전염돼서 그 관계도 단단해지고요. 주변에 난 저 사람 보면 참 기분이 좋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말하기 방법? 거울을 보시고 이렇게 웃는 걸 연습하세요. 거울을 보시고 약간 웃는 거.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걸 연습하세요. 이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웃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주세요. 이게 말을 하면 뭔가 이렇게 되게 히트를 해야지, 내가 흥행에 성공해야지. 그런데 말은요, 먼저 듣는 데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하고 싶다, 상대방에게 되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웃으시면서 들어주세요. 듣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서 내가 말할 거리를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고 들어주고 늘 상대에게 먼저 말의 주도권을 잠깐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갖고 이제 내가 할 말을 거기서 엮어서 연결해서, 아니면 이제 그 말과 좀 관계없는 주제면 상대방이 동의한 상태에서 말의 주제를 이렇게 바꾸는 게 중요하죠. 말은 둘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종종 그냥 스피치라고 해서 오해하는데, 대중을 놓고 연설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고요. 요즘 말은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고요. 정말 이 사람이 말을 좀 잘한다 라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싶다면 가벼운 책을 좀 많이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림책도 괜찮아요. 그림책, 가벼운 책, 동화책 이런 거 읽으시면서 말의 흐름도 연습하시고, 그리고 말창고라고 그러죠. 말의 비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어두셔서 적절한 비유를 위트 있게 쓰시면 정말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소리도 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혼자도 좀 연습해 보시고. 말은 사실 좀 연습해야 늘거든요. 저도 그 말을 혼자 중얼거릴 때가 많아요. 중얼중얼거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연습하고, 제가 그 존경하는 김미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혼자 말한 거를 이렇게 녹음을 해서 본인도 다시 들어본대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 분도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말을 연습하고 스타트 때는 웃고 들으시면서 시작을 하시고 늘 유머를 조금이라도 장착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섣부른 유머는 오히려 또 분위기를 망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유머를 쓴답시고 남을 비하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셀프 디스를 하시고 늘 겸손하게 이렇게 말의 주도권을 먼저 주시면, 말을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 건 결국 상대방이거든요. 본인이 아니에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늘 판단은 청자가 합니다.
그래서 말을 들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고 상대가 그 맥락에서 말을 하면 저 사람 참 말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혼잣말을 연습해보라는 답변 해주셨잖아요. 어떤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말을 한다. 어떤 말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말을 한 두세 번만 해보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시간을 얘기해야겠다. 그럼 1시간을 연습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예를 들면 인사하는 거라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네요. 이렇게 사람이 한 번만 해보면 굉장히 익숙해지거든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면 녹음하시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모니터하세요. 말은 절대로 순발력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말은 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말 잘하는 분들은 안 한 것 같지만 다 연습하는 분들이에요. 그게 이제 말을 너무 잘하게 돼서 연습할 필요가 없어서 자동화된 행동, 즉 말의 습관이 잘 밴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든지 자동화가 되려면 엄청난 사실은 그간의 연습이 있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좀 쉽게 생각하거든요. 글은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글은 썼다 지웠다 하는데 말은 그냥 일단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어려워? 가서 말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말은 지울 수가 없어요. 말은 편집이 안 되잖아요. 내가 방금 했던 말 딜리트하고 다시 할게. 이게 안 되잖아요. 말에 대해서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일할 때 무슨 말 하는 거지? 너무 속 터진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 답답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또 약간 트라우마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말을 어눌하게 했다가 막 호구 잡혀가지고 앞으로 난 말을 좀 똑똑하게, 근데 똑똑하게 하는 것보다는 장황하게 하게 돼버려갖고 오히려 상대방이 더 헷갈리게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말을 듣는 내가 포인트가 뭐냐, 영어에도 있죠. What is your point? 포인트가 뭐냐, 메시지가 뭐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오늘 결정할 게 뭐냐, 그래서 당신 뜻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이런 몇 가지의 말을 쓰시면서 정리정돈을 하고 거기서 반드시 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뜻이지, 이렇게 하자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뭐 일을 하시든지 또는 뭐 관계를 이어가시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알겠어, 뭔지 알겠어, 알겠어 그러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을 잘 한다는 것은요, 말을 되게 빠르게 막 현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이 잘 이해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할 말을 상대방의 코드에 맞춰서 전해줄 걸 고심하시면 돼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수와 말할 땐 목수의 언어를 쓰라고요. 오늘 내가 말을 나눌 분이 누군지 떠오르시고 그분이 잘 쓰는 단어 또는 그분이 좋아하는 비유, 그분이 좋아하는 톤, 그분이 알아들을 만한 말, 이걸 연습하셔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나 혼자 달변으로 떠들고 못 알아들으면 당신 책임이지, 이건 아니고요. 늘 내가 오늘 말을 할 분, 그분의 수준과 그분의 익숙한 언어들에 맞춰서 내가 말을 잘 조율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